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영상 짧게 끝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급한 마음 접고 천천히 해야 될 말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자 주신 거 잘 봤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제가 문자를 되게 빨리빨리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문자를 하나를 받으면은 그거를 보고 곱씹고 곱씹어서 그거 하나만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그냥 그 문자 하나만 보고 진짜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그것만 하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어떠한 고민이 있으신 걸까?' 뭐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곱씹고 곱씹어서 답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에는 저는 생각했던 게, 아이가 뭔가를 기록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렇다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제 뇌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는 제 아이에 대한 생각도 있고 제 아내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유난히도 뭔가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이 날도 있네요. 2024년엔 반드시 부자가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군요. 거기에 대한 많은 글들이 다 엮여 있죠. 이런 기억도 있고 저런 기억도 있고 생활 방식에 대한 것도 있겠고, 글쎄요. 할머니에 대한 기억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글 하나하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는 벨라라는 글도 여기 하나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벨라라면은 저는 이 프로그램을 쓸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영상을 하나를 언젠가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이 글을 다 읽진 못했지만, 주신 문자를. 근데 그런 생각을 품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것 같고, 그리고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삶에서 무엇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고, 저랑 엮인 누군가의 삶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났다면은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똑같이 동량으로 들어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좋은 것을 찾을 것인지 나쁜 것을 찾을 것인지는 저희의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저는 나쁜 것을 주로 찾는 화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바꿔내는 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좀 뭔가 덤벙대는 그런 식의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그 안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을 때 사실 저는 아이의 문자도 어머니의 문자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일어난 시간이 아마 54분일 거예요. 아니야. 5시 34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온 걸 받고 문자에서 뭐야, 수업 있었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진짜 '내가 잘못해서 이걸 내가 못 알아챈 건가?'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글쎄요, 한 2-3분 정도 더 흘렀던 것 같은데, 제가 기록을 못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나서 6시 수업을 잡고 부랴부랴 이제 어머니에게 수업이 6 시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침부터 오늘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일만 하다가 잠깐 낮잠 잔다고 누웠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샤워하는 도중에 옛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어렸을 때 학교가 끝나고 나서 라디오를 만드는 동아리 뭐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어떠한 지시를 줬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거 저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 선생님한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설명이 끝났을 때 제가 들은 내용이 뭔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도. 깡그리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암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벨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다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게 6시 3 분이에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벨라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벨라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 라고 물었더니 오늘 종례할 때였다고 말을 했어요. 종례할 때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내일 시험 보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종례가 끝났을 때 내일 시험 본다는 이야기 하나만 기억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먼저 드려야 될 얘기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 갈식으로 이제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벨라가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여기로 쭉 올라가서 멀티태스킹 금지예요. 새로운 습관 형성. 이것은 한 번에 하나만 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을 기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땐 명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이 영상만 만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물었죠. 생각이 많이 스쳐 지나가는 편인가라고 물었을 때 상상 같은 걸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에 반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벨라가. 약간 용어를 쓰자면 ADHD네, ADD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신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정확히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을 하고 이 사람에게 설문지를 줬을 때 해당 사항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갈리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절대로. 근데 저는 벨라가 벨라와 수업 시작 전에부터 이제 어머님과 상담을 시작을 했었고 많은 케이스들을 봤을 때 ADD에 가깝다. 그나마 ADHD와 양쪽 중에 어느 쪽이 있느냐라고 굳이 판단을 한다면 ADD 쪽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즉 생각을 엄청 많아서 막 여기저기로 생각이 팡팡 튀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생각을 꺼버리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반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얘기를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이런 뭔가 막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수월하게 막 그 저가 제가 겪었던 그 과거에 그 시점에 저와 같이 있었던 그 세 명의 아이, 지시사항을 한 번에 다 이해한 그 세 명의 아이와 저는 다른 사람이었죠. 저는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는지에 대한 이해, 판단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든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졌던 아이들을 어떻게든 가르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진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은 제가 가르쳐낼 수 없었던 한 아이, ADHD를 가졌던 그 아이에게서 오거든요.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던 시점에 제가 너무 미안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났던 비슷한 아이인 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샘. 그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 아이가 ADHD에 해당한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럼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우리가 해줄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를 계속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이의 집에서 수업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펑펑 울면서 영상을 듣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왜냐면은 3초 전에 제가 질문한 것도 기억을 못해요. 제가 가르친 것도 기억을 못하고 기억력이 3초를 막 못 넘어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내가 준 것을 기억을 보존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아이를 가르쳐내기 위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제 몸에다가 임상실험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굉장히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영상이 있어요. 이거가 있는데
이런 영상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따가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영어에서 이제 테드라는 강의 영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ADHD에 대한 강의를 ADHD를 가지고 오래 지냈던 누군가가 나와서 해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설명한 게 ADHD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것도 한 번 펑펑 운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만드는 내내 계속해서 울었어요. 그 영상에는 한국어 자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제가 도와주고 싶었던 샘이라는 아이에게 그 영상을 주고자 계속해서 작업을 했고 그 와중에 엄청나게 울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영상이 다 완성됐을 때 저는 기억해냈어요. 무엇을 기억해냈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ADHD였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는 어느 순간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 됐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낸 거예요. 제가 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이벤트를 겪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ADHD나 ADD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아니다는 1이냐 0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1.1이냐 1.3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다들 집중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심해지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선을 긋고 얘는 그거네, ADHD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벨라가 약간 있어요, 그쪽이. 그렇다면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 숨기고 괜찮아, 괜찮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방법을 함께 찾고 옆에서 함께 도와줄 것이냐?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항상. 무슨 짓이든 해요. 방법을 계속 찾아요.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물었죠. 문자로 봐도 잊어버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벨라가 정확히 이해를 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문자를 눈으로 분명 봤을 것 같긴 한데 내가 기억을 못하더라의 첫 번째 케이스와 어떤 지시를 문자로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없다라는 케이스. 즉 그냥 눈으로 무의식적으로 훑어버리고 인지를 못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인지는 했는데 나중에 잊어먹는 것인지를 제가 물은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아이가 대답을 잘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시작돼서 가는데 이 부분이 되게 좀 제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멀티태스킹을 하는 편인지를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면서 A라는 행동을 하면서 B라는 행동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대답한 거는 노래하면서 숙제를 하고 밥 먹으면서 TV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살면서 입 안을 씹거나 혀를 씹거나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 행동에만 의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혀를 씹거나 입 안을 씹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밥을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어요. 전 눈을 감고 밥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제 혀와 제 입 안에 저작 운동이 일어나는 그 입 안에 제 의식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 음식물을 얼마나 현란하게 이빨과 이빨 사이에다가 위치시키는지 혀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뭔가 몸의 문제로 입 안이 붓거나 입 안이 그러니까 혀와 턱은 무의식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행동을 반복함이에요. 1. 근데 2에서 입이 붓거나 살이 찌면 1의 행동이 반복되는 되는 와중에 음, 입 안을 씹거나 혀를 씹게 됨.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은 얘가 무의식이고 이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은 그 엄청나게 현란한 행동들을 우리는 아무런 인지도 못한 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입을 밥 먹을 때 입에 집중을 해서 한번 뭔가를 씹으면서 밥을 드셔보시면은 와 얘네가 일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혀가 진짜로 정확한 위치에다가 음식물을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의식을 TV를 보는데 사용은 턱과 혀는 하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입 안이 붓거나 살찌면 입 안을 그냥 씹게 됨.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즉 이걸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아이가 노래하면서 숙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벨라는 이건 확실하죠. 밥 먹으면서 TV는 혀와 턱의 의식을 사용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 여기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벨라는 숙제에서 배워야 할 것들의 의식을 사용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봐야 할 패턴들이 있는데 그걸 봤느냐 이거죠. 그럼 벨라가 하는 모든 행동들 중 벨라는 의식을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에 사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눌게요. 사용하고 실제로 배워야 할 것들엔 의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나 내지는 벨라는 의식을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와 실제로 배워야 할 것들 두 가지의 빠른 두 가지 사이를 힘든데 할게요 계속. 벨라는 의식을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와 실제로 배워야 할 것들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 빠른 속도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낮은 집중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할 학습이 일어나지 않음의 문제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벨라가 가져야 되는 습관은 한 번에 하나만 하는 습관이에요. 그걸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그 다음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받은 프린트물이 많대요. 20장이 넘을 것 같은데 영어는 2장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이게 오겠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은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줬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늘 수업에서 했던 것들은 왓저를 잘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줬다. 함께 만들어 봤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러네. 여기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그래. 그거 잊지 말아야지. 이게 왜 그러냐. 이유는 패턴인지가 느리다. 즉 오늘 가르쳐서 오늘 쓰는 건 힘들다. 이렇게 계속 의식의 흐름대로 저는 글을 쓸 거예요. 그럼 배우는 거 자체가 힘든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그런 방법이 없는가? 아니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많은 반복,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다음은 뭘 생각을 해야 되지? 더 많은 반복,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패턴인지를 위한이라는 단서가 붙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턴인지를 위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여기서부터구나. 필요하다. 그럼 이전에 배웠던 지식들은 이게 여기가 이렇게 엮인 거예요. 과거에 배웠던 것들에도 마찬가지로 패턴인지를 위해 더 많은 반복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학습 결손 되어 지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데 저해 요소가 된다. 그럼 해결은 어떻게? 결국 모든 학습 결손을 다 파악하고 하나하나 이해 가능한 크기로 다시 재단하고 반복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여 패턴인지가 일어날 때까지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함. 그럼 다른 과목은 그게 내가 현재 생각하는 부분으로 다른 과목에서 벨라가 배우는 것들을 다른 과목에서 벨라가 배우는 것들을 벨라가 스스로 암기에 넣고 돌려야 함. 왜? 단순 암기는 잘 하기에 그런 과목들은 잘 하겠지만 제반 지식 플러스 응용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패턴인지가 늦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는 패턴으로 굳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 암기가 되며 이는 이내 흐릿하게
배운 기억만 남긴다. 그리고 이런 기억 위에 새로운 지식을 기억 위에 새로운 상위 지식을 얹어주는 것은 많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해줄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가 있을까?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what 절로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을 계속 함께 만들어 봤다. 벨라는 이를 아직 잘 해내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답답함은 가지지 않았다. 내가 왜냐하면 어차피 배우는 방식이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오늘 가르쳐 주고 숙제로 편성한 것을 오늘 배워 오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반복하며 다음 주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맞다. 그렇기에 걱정한다. 그럼 다른 과목은? 벨라가 자신이 배우는 것들을 다음 날의 자신이 봐도 납득 가능한 형태의 설명으로 모두 암기에 추가하고 반복 학습해야 하며 이런 의식적인 접근이 현 시점엔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벨라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패턴인지를 못하는 문제, 그것을 문제라고 규정할 때 문제에 대한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수학을 배울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응용해서 뭔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제반 지식이 있고 사회나 국어나 뭐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수학도 내가 가르치면은 이런 어차피 영어에서 이 문제가 있으면 수학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집중할 여력이 없어서 그게 너무 미안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벨라의 입장이라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일단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면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명상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상이 필요하다. 마음의 속도가 빠른 나와 같은 아이들이 있다. 이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다. 제 생각이에요. 단순히 내 생각.
이는 마치 마력이 높은 차와 같아서 제어할 수 없다면 이 차는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 것이고, 제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 나의 경우엔 늦은 나이에 우연한 계기로 이를 제어하는 마음이라는 존재를 내가 아닌 나 마주하고 이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갔었지? 이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각을 끈다. 끌 수 있다. 되었지만 이게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 때라도 이런 방법을 알았다면 나는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다. 해결 방법은 단순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였다. 마음은 계속해서 초당 수십 번의 생각을 떠올리게 했기에 초등학교 때는 생각이 맘대로 날뛰어서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봐도 볼 수 없고 없는 그런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고등학교 때에는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책을 보려면 자꾸 콧잔등이 등에 집중이 돼서 공부가 잘 안 됐다. 항상 감정적이었고 마음이 바쁘고 화도 많았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마음은 계속 거짓말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지. 계속 한 가지 스탠스를 취했다.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계속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계속 계속 뇌가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절대 쉬질 못하게 했다. 내가 집중했던 영역은 패턴. 내가 집중했던 마음이
그 바쁜 마음이 나를 내가 하는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을 채우기 위해 던졌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활자, 글자, 활자 중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게임.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혼자 하는 대화들 등등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다양했다. 만약 벨라에게는 이게 음악이라면, 노래라면, 물론 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이를 이용할 능력을 갖는 것과 이에 이용당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 그 거짓말, 그걸 너무 단순한 방법으로 부술 수 있는 게 명상이었다.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의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와 같은 사람들은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공백을 명상 속에서 명상을 하며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하고 호흡에 의식을 사용하면 그 내면의 시끄러운 방해 공작들이 사라진다.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면 마음에 대한 마음을 끄는 게 마음의 시끄러운 소음이 점점 잦아들고 쌓이면 나와 마음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일종의 구분점이 생기고 일종의 인지가 생기고 마음의 시끄러운 소음이 점점 잦아들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존재를 모른 채 마음의 지배를 받던 상태에서 마음과 나라는 두 다른 존재를 삼자의 시점으로 관찰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이는 당연하게 메타인지로 이어지며 문제 해결 능력도 올라간다.
현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함이라는 행동이다. 이 아무것도 안 함을 하려면 생각도 안 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에 가까우니 마음이 의식 사용의 주도권을 먼저 가져가서 계속해서 새로운 충동적 생각과 행동들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져와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평생 하고 살아왔고 살아갈 숨쉬기라는 행동에 의식을 사용하면 나와 몸의 일치율이 올라가고 마음에 대한 통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글쎄요, 이 정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일단 이 영상 지금 41분 39초째 저 혼자 떠들고 있는데 시간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는 동안에는. 근데 분명히 이 글을 쓰기 전에 한 여기 어디쯤에서는 제가 말도 버벅대고 이거 하는 게 맞아? 이거 굳이 뭐하러 해? 너 말 이상하게 했어. 영상 다시 안 찍을래? 라는 그런 내면의 소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것도 나고 이것도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만들었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한테는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머님께는 보내드리고 이게 어떤 거인지를 42분 동안 보실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왜냐면 저도 여기다 또 쓰자 그러면은 현재까지 42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를 다 보실 수 있을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들을 수는 있다. 나 또한 그렇다. 에카툴레의 The Power of Now를 70번 이상 들었다. 이는 7시간 반짜리 책으로 따지면은 490 곱하기 70이면은 34,300분이잖아요. 나는 이 책을 34,400분 동안 들었다. 필요하다면 해야 할 뿐이다. 하지만 항상 진인사 대천명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한다. 이걸 다 보실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죠. 저라면 다 못 봐요. 근데 저는 다 들을 거는 같아요. 차를 운전하거나 뭐 그럴 때 그냥 켜놓고 들을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네요. 제가 아직 다 못한 말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쓴 글은 제가 요약해서 드릴 거는 같아요. 요약이 아니라 그냥 이걸 그대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드릴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